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리쌤과 과학 챙겨 오늘은 두 번째 화학 반응식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원소기호와 화학식 먼저 복습하고 시작할게요.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빈칸 한번 채워볼 거예요. 그 전에 중요한 게 원소기호는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화학식은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수소원자 2개와 산소원자 1개가 결합한 물 분자를 표현할 때는 수소원자가 2개니까 H 뒤에 E 작은 글씨로 쓰고 산소 원자가 1개니까 O 뒤에 작은 글씨로 1을 쓰냐? 아니죠. 1은 생략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빈칸 이렇게 다 잘 채웠나요? 만약에 이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지금 5분이라도 투자를 해서 다시 복습을 한 후에 오늘 수업을 들어야지 오늘의 수업을 더 잘 쏙쏙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반응 전후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를 물리변화라고 했었고 반응 후에 새로운 물질이 생기면서 성질이 변하는 변화를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화학 변화에 좀 더 주목을 해볼 건데요. 이번 시간은 화학 반응을 화학식 그리고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제목은 화학 반응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고요.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첫 번째로 간단한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나타낼 수가 있게 될 거고 두 번째, 화학 반응에서 개수비라는 것이 입자수의 비를 나타냄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오늘의 미션입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기인데요. 여러분,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고 당황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메테인이란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정용 연료나 버스 연료로 쓰이는 물질로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CH4고요. 연소란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었어요.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 합쳐볼게요. 메테인의 연소란 메테인이라는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과정이겠죠. 왼쪽에 보이는 게 지금 메테인의 연소인 거예요. 이 반응을 우리가 작년에 배운 화학식 그리고 여러 가지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를 하고 갈게요. 동그라미 1번, 연소 반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했었어요.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메테인이 산소와 결합하면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될까요?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완전히 연소되었을 때 이산화탄소 CO2가 생성이 되고요. 반응물에 수소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완전히 연소되어 생성물인 H2O 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2번, 메테인이 연소한다면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될까요? 메테인의 화학식 CH4죠.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산화탄소가 그리고 수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연소되어 H2O 물이 생성이 되겠네요. 자, 그럼 3번 이 네 가지 물질을 화학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분자구조 기억하고 있죠? 메테인은 H4, 산소는 O2,
이산화탄소는 CO2, 물은 H2O. 물론 분자 모형이 없어도 여러분이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화학 반응식 나타내 볼게요. 메테인이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찾을 건데요. 반응물질이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의 물질을 말하는 거고요. 생성물질이란 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서 반응물질은 메테인과 산소가 되고요. 생성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겠네요. 이때 가운데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물질을 쓸 거고요. 화살표 오른쪽에는 생성물질을 쓸 겁니다. 딱 봐도 반응물질이 생성물질로 변화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반응 과정에서 원자가 사라질 수도 없고요. 새로 생길 수도 없기 때문에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개수 맞추기라는 것을 하는데 개수란 뭐냐면 화학 반응식에서 이렇게 화학식의 앞에 쓰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개수 맞추기 해볼게요. 자, 화학 반응식을 보니까 원자가 C, 탄소, H, 수소, O, 산소 세 가지 존재하네요. 화살표 왼쪽 반응물질이랑 화살표 오른쪽 생성물질에 있는 원자의 개수 한번 세어볼게요. 영상 멈추고 한번 직접 세어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개수를 셀 수가 있네요. 개수 셀 때 주의할 점은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할 것 같은데 오른쪽 생성물질에서 산소는 CO2와 H2O 두 곳에 들어있죠. CO2의 산소 개수 2개와 H2O의 산소 개수 하나를 합쳐서 3개라고 써야 합니다. 표를 보면요. 반응 전후의 탄소 개수는 같지만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가 다르네요. 둘 중에서 수소 원자의 개수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생성물질의 수소 원자의 수를 2배 해주면 되는데 수소 원자 단독으로 2배 할 수는 없겠죠. 생성물질에서 수소 원자가 포함된 물 분자 전체를 2배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 분자 앞에 개수 2를 쓰면 됩니다. H2O 앞에 개수 2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렇게 물 분자가 2개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원자 개수 세볼게요. 자, 모두 이렇게 나왔나요? 자, 이제 탄소랑 수소까지 맞았으니까 산소만 맞추면 됩니다. 자, 딱 보면 반응물질의 산소를 2배 해줘야 되겠죠. O2 앞에 개수 2를 써줄게요. O2 앞에 개수 2는 이렇게 그림처럼 산소 분자가 2개인 것을 의미합니다. 원자 개수 다시 세볼게요. 자, 모두 이렇게 나왔나요? 그럼 이제 탄소, 수소, 산소의 개수가 모두 맞았으니까 개수 맞추기가 끝난 거예요. 개수를 맞출 때는 화살표 양쪽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지도록 개수를 맞추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이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은 생략해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완성한 화학 반응식을 분자 모형으로도 나타내 볼게요. 자, 아래 보니까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무엇무엇의 비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수비라는 건 이렇게 화학식 앞에 있는 개수들의 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메테인과 이산화탄소 앞에는 개수 1이 생략되어 있어요. 개수의 비가 이렇게 1대 2대 1대 2라는 건
메테인, 산소, 이산화탄소, 물이 각각 1대 2대 1대 2로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분자수의 비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수비가 언제 필요한지 한번 응용해 볼게요.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상황에서 메테인 10분자가 반응한다면 생성되는 물 분자는 몇 개일까요?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함께 볼게요. 메테인과 물의 개수를 일단 찾아야 되겠죠. 개수 B가 1대 2이기 때문에 메테인이 10분자 반응한다면 물 분자는 20개가 생기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응용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학습 내용, 개수 맞추기 마스터입니다.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맞추는 거를 어려워해서 우리 함께 충분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아래에 있는 화학 반응식 4개는 모두 다 틀린 화학 반응식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한번 영상을 멈추고 찾아볼까요? 함께 볼게요. 1번,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개수가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아니죠. 2대 4대 2대 4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고치면 1대 2대 1대 2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2번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1은 꼭 생략을 해줘야 합니다. 3번과 4번은 개수 맞추는 문제였어요. 3번부터 함께 볼게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 분자 되는 반응이에요. 반응 전, 반응 후 원자수 세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산소 맞춰볼게요. 생성물질에서 산소가 포함된 물 분자 전체를 두배해줘야 합니다. 산소만 단독으로 두배할 수 없기 때문에 물 분자 전체를 두배해주는 거예요. 물 앞에 개수 2를 써주면 이렇게 물 분자가 2개가 됐음을 의미하겠죠? 원자 개수 다시 세어볼게요. 자, 이제 산소는 맞았으니까 수소만 맞추면 되겠네요. 반응물질에 수소 2배 해줘 볼게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개수를 맞춘 반응식을 분자 모형으로까지 표현을 해봤어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 이제 원자의 종류와 개수 모두 일치하네요. 여기서 개수비 2대 1대 2는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와 같다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수소와 질소를 반응시켜서 냄새나는 암모니아 만드는 반응입니다. 반응 전과 후 원자 개수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수소와 질소 모두 안 맞아요. 질소 먼저 맞춰볼게요. 생성물질 질소가 포함된 암모니아 전체를 2배 해줘야 되겠죠. 암모니아 분자 앞에 개수 2를 쓰면 암모니아 분자 이렇게 2개 있는 걸 의미합니다. 원자 개수 다시 세어볼게요. 자, 이제 질소는 됐고 수소만 맞추면 되는데 이때 반응물질의 수소 분자 앞에 개수 몇을 써야 할까요? 그렇죠. 3을 쓰면 되겠죠. 이제 개수가 맞추어진 화학 반응식과 분자 모형까지 함께 나타내어 봤어요. 여기서 개수비는 몇? 그렇죠. 3대 1대 2. 그리고 개수비는 곧 분자수의 비와 같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활동인데요. 실험 영상을 보고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보는 활동입니다. 구리를 가열하는 반응이고요. 영상부터 먼저 볼게요.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기. 목표.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열 장치, 구리판, 핀셋, 장갑을 준비합니다.
가열 장치를 다루기 전에는 장갑을 반드시 착용합니다. 가열 장치를 켜고 붉은색 구리판을 가열합니다. 붉은색 구리판을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구리를 가열하면 생성되는 검은색 물질은 무엇일까요? 함께 볼게요. 영상에서 붉은색 구리판을 가열하면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구리를 가열을 하면 구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게 됩니다. 화학 반응식 만들기를 3단계로 나눠봤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 반응물질과 생성물질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반응물질은 구리와 산소가 되고 생성물질은 구리와 산소가 결합한 검은색의 그 물질, 바로 산화구리가 됩니다. 여기서 산화구리 하고서 괄호 옆에 있는 숫자는 구리 이온이 이가 양이온임을 의미하고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화살표와 더하기 기호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이 반응식을 화학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구리는 Cu, 산소는 산소 분자를 의미합니다.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라고 부르는 거는 모두 산소 분자예요. 산소 분자는 O2, 산화구리의 화학식은 CuO입니다. 마지막 개수 맞추기인데요. 우리 많이 연습했었죠?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개수를 직접 맞춰볼게요. 여러분, 직접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볼게요. 여러분, 사실 구리는 금속이죠. 분자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의 개수를 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개수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물질, 생성물질, 원자 개수 세면 이렇게 됩니다. 안 맞는 거 이제 눈에 딱 보이죠? 산소 원자, 생성물질 쪽에서 2배 해줘 볼게요. 자, 이렇게 산화구리 앞에 개수 2를 쓰면 이제 구리만 맞추면 되겠네요. 반응물질에 있는 구리에 2배 해줘 볼게요. 개수를 완벽하게 맞추면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화학 반응식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교과서 함께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6쪽부터 함께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하기 보면 화학 변화를 어떻게 나타낼까 하면서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낸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아래 문제를 보면 복잡한 요리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화학 변화를 누구나 알기 쉽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묻고 있죠. 마지막 6번 그림 보니까
요게 약간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네요. 화학 변화를 알기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호 그리고 화학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한 거를 우리는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 함께 배워봤습니다. 그 아래쪽에 볼게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 고르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단어 화학 반응식입니다. 화학 반응식이란 화학 반응을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이죠. 정의를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화학 반응식을 직접 나타낼 줄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아래 보면은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단계부터 볼게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이름과 기호로 화학 반응을 표현을 했습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라는 거는 메테인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었죠. 이렇게 화살표를 가운데 두고 반응물질은 왼쪽에 그리고 생성물질은 오른쪽에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메테인의 화학식 CH4, 산소의 화학식은 O2, 이산화탄소의 화학식은 CO2, 그리고 물의 화학식은 H2O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3단계 개수 맞추기가 되겠죠.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수를 꼭 맞춰줘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는 계속 표를 이용해서 엄청 꼼꼼하게 맞춰봤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 그렇게 꼼꼼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간단하게 좀 약간 낙서하는 듯이 맞추는 그런 스킬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함께 해볼게요. 자, 반응 전부터 보겠습니다. 반응 전에 탄소 원자가 1개, 수소 원자가 4개, 그리고 산소 원자가 2개 존재하고요. 반응 후 오른쪽을 보면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2개 존재하는데 산소 원자 셀 때 조심해야죠. 산소 원자는 여기 2개, 여기 1개 있으니까 합쳐서 총 3개 존재하게 됩니다. 반응 전후 비교해 볼게요. 탄소 1개, 탄소 1개. 탄소는 됐는데 수소 볼게요. 반응 전 수소 4개인데 반응 후에 수소가 2개밖에 없어요. 그 말인 즉슨 반응 후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 물 분자 전체를 2배 해줘야 되겠죠. 이럴 때 물 분자가 2개 있다는 의미에서 H2O 앞에 개수 2를 써줍니다. 개수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원자수 다시 세야 돼요. 다시 한번 세볼게요. 자, 이제 수소 원자는 2 곱하기 2 하니까 4개가 되겠고 산소 원자는 2 곱하기 1 해서 2개가 되는데 앞에 있는 2개와 합치니까 합하면 4개가 되겠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원자수 확인해 볼게요. 탄소는 변한 거 없으니까 그대로 맞았고 수소도 4개 맞았어요. 자, 이제 산소만 맞추면 되겠죠? 반응 전에 산소 2개, 반응 후에 산소 4개니까 간단하죠? 반응 전에 2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해서 산소가 4개가 되니까 산소까지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이 화학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될 거, 개수비는 분자수의 비와 같다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개수비는 1대 2대 1대 2, 즉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도 1대 2대 1대 2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반응에서 메테인이 10분자 반응했다면 함께 반응할 수 있는 산소 분자는 20개인 거고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분자 10개, 생성되는 물 분자 20개가 되겠죠?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8쪽 함께 볼게요. 붉은색의 구리판을 가열해서 검은색의 산화골이 만드는 반응이었고 이거는 아까 충분히 봤으니까 아까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이 반응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묽은 염산에다가 마그네슘을 넣었더니 뽀글뽀글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기체가 바로 수소 기체인데요. 이 반응을 자세히 오른쪽에 글로 표현을 해놨어요.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하면 뽀글뽀글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염화 마그네슘이 생성이 됩니다.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아주 다행인 건 화학식을 써줬어요. 바로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염화 마그네슘이 생성되는 반응이에요.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아지도록 개수를 맞춰봐야 되겠죠? 반응 전에 마그네슘 1개, 수소 1개, 염소 1개입니다. 반응 후에는 수소 2개, 마그네슘 1개, 염소가 2개네요. 자, 보니까 지금 마그네슘은 1개 1개 맞았는데 수소도 안 맞고 염소도 안 맞아요. 그럼 수소부터 맞춰볼까요? 반응 전 수소 1개, 반응 후 수소가 2개니까 반응 전에 개수 2를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원자수 세볼게요. 반응 전에 수소가 2개, 반응 후에 염소가 2개 되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그네슘은 변한 거 없으니까 그대로 맞았고 수소 2개 맞고 염소도 2개 맞고 자 이렇게 HCl 하나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염소와 수소가 한 번에 다 맞춰지는 이런 우연이 있었네요. 그래서 완성된 반응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9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개수를 맞추는 까닭이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개수를 맞추는 까닭은 반응 전후 원자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살표 양쪽에 있는 원자의 종류가 같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는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되는 건데요. 중요한 말이 있죠.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분자수의 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서도 개수비 1대 3대 2는 분자수의 비 1대 3대 2와 같겠죠. 자, 마지막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빈칸에 알맞은 모형을 그리라고 되어 있는데 개수비가 분자수의 비와 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죠? 자, 지금 CO2 앞에 개수가 1이 생략되어 있죠. 그렇다는 거는 반응하는 이산화탄소 분자는 1개라는 겁니다. 자, 탄소 원자를 여기서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놨네요. 탄소 원자가 가운데 있고 산소 원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일직선인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리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까닭은 개수가 1이기 때문에 한 분자를 그렸다라고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배운 내용 정리하기 볼게요.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나타낸 식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죠.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B는 분자수의 비 또는 그 물질이 분자가 아닐 경우에는 입자수의 비라고 해도 좋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잘 달성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한 화학 반응식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쓰면 되시겠고요. 이를 화학식으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작년에 배운 화학식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추면 되는데 이때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1은 생략한다는 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그렇죠. 분자입니다. 화학 반응에서 개수 비는 분자수의 비 또는 입자수의 비를 나타낸다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